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GTQ 포토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폴더를 새로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포토샵 CS6를 기준으로 해서 GTQ 포토샵이라고 하는 시험 대비용 그런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에 대한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포토샵을 띄워놨는데요. 보통 포토샵을 쓰다 보면 사람들마다 쓰는 환경이 다 달라서 뭐 각종 패널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걸 이쪽에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얘를 없애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화면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다 수정을 해서 씁니다, 보통. 혼자 쓰는 컴퓨터일 땐 상관이 없지만 학교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쓴다든지 학원에서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하러 딱 앉을 때마다 뭔가 설정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는 아예 그냥 포토샵을 새로 리셋을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끄시고요. 자, 브릿지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겠는데 브릿지도 우린 사용할 겁니다. 자, 이것도 일단 종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바로 가기를 컨트롤 알트 시프트 세 가지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리셋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이 윈도우 10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이던 윈도우 7이든 간에 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컴퓨터를 열고요. 이 내 컴퓨터 안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보통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럼 C 드라이브 안에 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어도비 거니까 어도비 안에 만약에 64비트 에디션이 아니신 분들은 어느 폴더에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X86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고 어도비 안에 자, 일단 포토샵을 리셋해 볼 건데 포토샵 폴더 어도비 포토샵 CS6 여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자, 포토샵 exe.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겁니다. 이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열기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포토샵으로 열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세 가지를 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세요.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세팅 파일을 지울 거냐 물어보죠. 이때 yes 하시면 모든 세팅 파일을 지우고 포토샵을 엽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 기본의 작업 영역은 에센셜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모든 에디트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설정들은 다 원위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리셋을 했으면 이 환경 설정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프리퍼런스 제너럴에서 먼저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자, 이거는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제너럴 안에서는 애니메이티드 줌과 그 다음에 이네이블 플릭 패닝 이 두 가지를 꺼주는데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뭐냐면 킨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나 열고요. 슈퍼맨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데 확대 축소될 때 느낌이 약간 이렇게 중 뭐 이런 느낌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확대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한번 딱 해서 놨는데도 가던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마우스를 놨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퍼런스 제너럴에 있는 이 두 가지 설정을 끕니다. 이 두 가지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제 탁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로 밀어도 그냥 안 밀립니다. 딱 내가 민 상태에서 딱 쓰는 거죠. 자, 이 기능이 좋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 뺀 게 보이고요. 그 대신 저는 뭘 설정할 거냐면 줌 리사이즈 윈도우라고 하는 이 항목을 왜냐면 이건 나중에
덕에 붙어 있는 걸 띄어내면 확대 축소할 때 윈도우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움직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일단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 요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방금 얘기한 현재 이렇게 덕에 붙어서 열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다른 걸 열면 여기 가서 탁 붙습니다. 또 이미지를 다시 열면 여기 가서 탁 붙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합성 작업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애를 다른 데다 옮기고 싶으면 여기 이름 바에다 갖다 대고 열리면 그때서 갖다 놔야 되고 뭐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싫어서 도큐멘트를 위에 덕에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갖다 붙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두 개씩 이렇게 붙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환경 설정 컨트롤 K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 안에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끈 상태에서 다시 열어보면 여러 파일을 동시에 열어보면 이렇게 착착착착 열리죠. 저는 이렇게 열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이 체크박스가 뭐였냐면 지금 이 체크박스를 해놓으면 이렇게 도큐멘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이 체크박스를 풀어주면 이 항목을 줌 리사이즈 윈도우 체크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은 그대로 있고 이미지만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컨트롤 K 요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일 핸들링 여기서는 특별히 건들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퍼포먼스에서 뭘 건드려야 되냐면 보통 포토샵만 쓰는 사람은 80% 이상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스테이트라고 있는데 히스토리 스테이트는 보통 100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1000까지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용량을 너무 많이 치죠. 램을 너무 많이 할당하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10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나중에 돌려야 될 때 히스토리에 100까지 있기 때문에 100번 뒤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커서 조정할 거 없고요. 얘도 조정할 거 없습니다. 유닛 앤 룰러 얘도 특별히 조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가이드, 그리드 조절할 게 우리가 좀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그리드라고 돼 있는 부분에 컬러를 일단 라이트 레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간격은 픽셀로 일단 바꾸고요. GTQ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픽셀로 바꾸고 얘를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타일은 라인이 될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 서브 디비전이라는 거는 몇 칸으로 나눌 거냐 이런 건데요. 이건 그냥 1로 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100픽셀 간격으로 이제 그리드가 생깁니다. 오케이 하고 한번 볼까요? 그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드를 보고 싶으면 뷰에 쇼 안에 그리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100픽셀 간격인지 모르겠죠.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룰러가 나오는데 모르겠는데요. 왜? 단위가 지금 픽셀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기 룰러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픽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100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아, 나는 100단위로 돼 있는 게 너무 촘촘하다. 그럼 200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50단위로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거기를 50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100단위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50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 디비전을 2로 놓으시면 중간에 점점점이 50이 됩니다. 방안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에 1로 놓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실전에서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면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특별히 조정할 거 없고요. 타입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강좌는 영문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문판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의 폰트 네임도 잉글리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중에 텍스트를 찍을 때 내가 이렇게 T를 선택한 다음에 자, 그리드는 잠깐 없애고 눌러서 글씨를 이렇게 막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서체로 만약에 쓸 때 여기 눌러보시면 옵션에 굴림 이렇게 돼 있죠. 뉴 굴림 이렇게요. 바탕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타입에 Show Font Name in English 체크를 풀어주셔야 여기가
이렇게 굴림, 바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너럴에서는 저는 이 두 개를 푼다고 했고 요건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리사이즈 윈도우. 인터페이스에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오픈 도큐멘트 에지 탭, 이네이블 플로팅 블라블라. 네. 그리고 파일 핸들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퍼포먼스에서 80, 히스토리 스테이트를 100. 아, 나는 좀 포토샵 초보다. 100개도 좀 불안하다. 그럼 200. 뭐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커서 조절할 거 없고, 트랜스퍼런시도 없고, 유닛 없고, 가이드, 그리드 이런 쪽에서 우리 그리드에서 하나 추가하는데 컬러를 라이트 레드로 하고 그 다음에 100픽셀 간격으로 해라. 그리고 이거는 서브 디비전은 없다. 그냥 1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타입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 체크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하면 창과 같이 움직이고 확대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면 딱딱 멈춰 있고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에 보면 히스토리가 나중에 뭔가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무언가 막 하면 저게 원래 10개, 20개였는데 100개까지 계속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번 뒤까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샵의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